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억류하고 있던 주원문 씨를 송환했습니다. 이제라도 송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북한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편 서울 메트로의 행정용 컴퓨터 서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 조직에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70주년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분위기 지금 북한에 들려온 소식은 축제 분위기다. 자칫 자기들이 이제 홍보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 대표에서도 이제 북한에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렇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북한 주민들 많이 어려워합니까? 정말 즐거워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평양하고 지방의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평양은 그야말로 근 한 8개월, 10개월 준비했던 그런 잔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명절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부식품도 좀 주니까 상당히 명절 분위기가 지금 아주 휩싸여 있습니다. 미리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 이틀 전에, 3일 전부터 주기 시작하죠. 그러나 지방인 경우에는 그한 번쩍 다른 좀 어두운 그림이죠.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은 뭐냐? 명절인데 전에 안 줄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당창근 70돌인데 그런 어떤 기대 반 그렇지만 실상 실상가족이 명절을 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잘 못해 있고 그래서 반반이 좀 얼룩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50주년, 60주년 행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또 그때는 이제 김일성, 김정은 체제였고 지금 김정일 체제였고 지금 그렇죠. 김정은 체제 아니겠습니까? 대동강에 호화 유람선까지 띄우고 하여튼 돈은 많이 좀 쏘아 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을 어디다 붓냐면 평양공화국에다가 쏟아 붓고 평양공화국. 평양공화국이고 지방은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나 사람들이 김정은 들어서 차이가 없다. 다만 오히려 지금은 이 장사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열심히 하면 됐지만 지금 해먹을 것도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상당히 희망보다는 그런 어떤 한단 후에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곡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래요. 열병식 준비도 한참이라고 하는데 신 대표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일단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연기 내지 취소된 걸로 보이는데 언제 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젠가요? 이 북한 조선중앙TV가 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해서 30분짜리 특별 프로그램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자, 장거리 로켓 발사 못하니까 이런 걸로 주민들을 좀 위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2년도 강성대국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대국 군사의 강성, 경제의 강성, 사상의 강성. 그 경제의 강성 못했죠. 군사의 강성이 바로 어떤 핵에 대한 완성인데 그 핵에 대한 완성을 해야 김정일의 유훈이었던 그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거다. 경제의 강성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사상의 강성은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나서 지금 김정은이 조국 통일 대전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강성대국을 넘어서 조국 통일 대전의 해를 선포를 했는데, 그럼 뭔가 군사적으로 이 정도의 업적이 있다, 성과가 있다, 전쟁을 못할 망정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 핵 실험 이런 것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이 그 정치국 상무위원 류인산, 서열 5위죠.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을 보내는 데에는 미략이 다 뒤에서 협상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정도 보내주는데 거기서 사고를 치면 우리는 국제적 체면이 말이 아니다. 만약에 사고 치면 끝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강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못하면 그래도 뭔가 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홍보 동영상이라도 열심히 틀어서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돼 있다. 그러나 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은 많이 달라요. 북한이 생각하는 미국은 정말 승냥이처럼 언제든지 물어뜯을 준비가 돼 있는 나라로 지금 다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징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지금은 참는다.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요. 억류 중인 이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죠. 미국 대학생 주원산 씨를 이렇게 석방 풀어줬습니다. 저희들 이제 돌려보내는 송환을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며칠 앞두고 노동당 창건 기념 며칠 앞두고 이런 화해 제스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저희들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던 카드를 뭐 지금 요 타임에 지금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애당초 이 주 씨가 이제 북한의 호기심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입국했을 때부터 한편의 그 전 과정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잘 각색돼 있고 잘 그게 그 스토리가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왜 북한에 들어갔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북한에 막 들어갈 그런 뭐 여력과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북한이 지난 4월 달에 일단 들어갔고 5월 달에 기자회견을 할 때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어떤 모습들도 봤고요. 한번 어떤 뭐 불안이라든지 그 위험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본인이 거기서 했던 이야기, 북한이 대학생을 그냥 그 호기심 가지고 들어간 대학생을 살려서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지 그 궁금해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그 왜 이 주 씨를 내보내느냐 인도주의적 조치래요.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하면 지난 14년 그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서 정말 극형을 받고 있는 최철기 씨하고 김국기 씨도 내보내야 됩니다. 또 한 명 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인도주의가 해당 안 되고 이 사람은 인도주의에 해당되니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후에 이번에 그 넘어온 이 최 씨가 앞으로 그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좀 자세히 제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과거에 우리가 신 씨가 그 했던 그런 그 행보를 밟지 않을지 저희 탈북자들은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신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억류 중인 분들이 또 3분 더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무기 노동형인가요? 노동형이요. 노동교화형 이걸 지금 받고 있는데, 자, 이분들은 뭐 간첩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분들은 풀어주지 않는 겁니까? 간첩 혐의를 적용했다는데. 지금 이 그 주원문 씨하고 지금 억류되어 있는 나머지 3분하고는 입국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죠. 이 주원문 씨는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체포된 것도 자신이 숨어 다니다 체포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개된 상황에서 그냥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국정원이 아닌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아주 서로 간에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체포가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은 그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은 주체 사상, 김일성 종교를 믿는 그런 그 유일신, 김일성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 국가인데 거기에 기독교를 전파하러 들어갔다. 이것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이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간첩죄를 이를테면 뭐 정보를 빼서 남한으로 넘기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로 보면 국가보안법, 뭐 체제전복, 뭐 이렇게 해서 그 노동 교양을 시키는 것이고 이 주 씨는 이용하기가 너무 좋죠. 젊고 또 인물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또 미 영주권자고 아주 그 캐릭터가 다양해요. 미국 영주권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대라는 명문대에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좋아합니다. 올 때 보십시오. 선물을 양쪽에 비닐봉지 선물을 갖다가 두 손 가득히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신은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은미는 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는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당신네들이 비인도적이다. 우리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내줬더니 무슨 국가보안법이냐, 뭘 했다고 국가보안법이냐 이렇게 또 역선전전을 나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까 우리 김은강 대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체제 선전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풀어줬겠죠. 자, 그런데 김 대표님,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찰청국인가 중국 연변에서 이 한국인을 납치를 시도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납치에 가면 어떻게 납치 목적도 보고 어떻게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납치 목적은 이제 정찰청국이 그때 세우는 어떤 그 작전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이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친북적 그런 선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좀 어딘가 좀 얼토당토하고
이렇게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한 그렇지만 돈 좋아하고 중국 관내에서 뭐 그냥 떠돌아는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납치에다가 자기들 세뇌를 시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송환시킨 경우에 그 사람은 뭐 그 와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요즘 뭐 제가 이제 남쪽에 와서 보니까 간첩이라 하더라도 근데 간첩이에요. 뭐든 제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한 3년부터 5년 사이에 그냥 뭐 좀 감옥 갔다 오면 되더라고요. 북한은 간첩 죽어야 되고 무슨 총살이에요. 간첩이면. 그러니까 그런 간첩들을 공개적인 간첩들을 보내고 자기들이 효과를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교회 이 종교인들을 또 납치해 가는 것은 종교인들 통해서 미국이나 남한사의 이런 종교 집단들의 북한에 대한 좋은 뭐 그 영향도 주고 여러 가지 아마 이 활용 용도는 뭐 끝이 없이 많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5개월 동안 서울 메트로 전산망, 행정용 전산망이라고 하죠. 자, 침입을 해서 해킹을 했다. 이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정보들이 정말 유출이 됐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 대표님?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그 서울 메트로 즉 지하철을 통제하는 통제 시스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하철 그 서울 메트로라는 회사의 관리 서버에 들어갔다. 그 통제 서버와 관리 서버 따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 부서 관리 업무, 계획 업무 뭐 이러한 어떤 자료들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인데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행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 기관 시설이 북한의 정찰 총국의 아주 간단한 해킹에 뚫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 저도 사실은 이 비슷한 이 APT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방법으로 최근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바로 북한 그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했어요. 어떤 건가 하면은 아마 이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당했을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거 나하고 아주 비슷하구나 느꼈었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쓰죠. 이메일을 쓰는데 그 디모 회사의 이메일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어느 날 그 디모 회사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관리자 이름으로 패스워드 변경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패스워드를 바꾸세요. 라는 그런 메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그걸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뭐 패스워드 오래됐으니까 패스워드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그게 북한이 보낸 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패스워드를 바꾸는 순간 제 패스워드가 북한이 그대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은 저에게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 저에게 메일이 자주 옵니다. 지금 육해공군 다 자문위원하고 그렇죠. 중요 정보 그러니까 군에서 저한테 뭐 각종 행사 관련한 메일들이 자주 와요. 그것을 이제 다 열어보는 거죠.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누가 오고 예를 들어서 VIP가 오냐 안 오냐 뭐 몇 시에 오냐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제 메일을 보면. 그러면은 남의 이메일을 보면 나는 이메일을 보지 않았는데 남이 만약에 보게 되면 메일이 오면 진한 글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일을 클릭해서 열어본 것은 연한 글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열어봐도 진한 글씨가 연한 글씨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 외에는 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국방부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보니까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행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와 제 개인 컴퓨터 전부 포맷하고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국가기관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회기관 시설이고요. 더 조심해야 돼요. 서울 메트로 이게 지하철 420만 명이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깜짝 놀랄 만한 그렇죠. 충격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APT 방식 말씀하셨는데 해킹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북한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근거는 뭐 지금 현재 그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북한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이게 서울 메트로라는 거, 뭐 미국 메트로가 아니고 서울 메트로고, 그리고 이번에 그 해커들의 일반적인 어떤 그 행태하고 틀립니다. 해커는요, 자기 능력을 가시합니다. 내가 했어, 그걸 공개합니다. 아니면 돈 달라고 금전적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번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난 2013년 3월 20일 320 때와 거의 나 시나리오 공격 시나리오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정부는 미창부는 3월 20 그 공격이 북한이 모든 IP 주소 공격 코드 다 했을 때 북한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근거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오늘 그 서울 메트로의 정보관리 과장님 뭐 말씀 여러 가지
가지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예. 다 이해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 국민들이 우려스럽지 않게 사실대로 말해서 안정시키는 거 좋습니다만 그 이야기하는 그 액면만 가지고 이번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지금 공격은 말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게 2005년 1월 25일 날입니다. 그래서 125 인터넷 대란이라고 했는데 한 10년이 됐네요. 그냥 인터넷을 못 쓰게 만들어서 서울 몇 개 지역에. 그리고 2007년에는 우리 중요기관 서버들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수원을 공격했죠. 이번엔 메트로를 공격했죠. 그러면 공격이 어디로 옵니까? 우리 국가 기반 시설로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안심을 하는 게 뭐인가? 우리는 통제망하고 인터넷망하고 분리돼서 그게 괜찮아. 이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큰 사고는 터질 거 없지만 그 모든 공격들이 우리가 그 작년 한수원 공격 때하고 이번이 또 다릅니다.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짧게 잘 말씀하신 우리 박사님께서 자 어떻게 돼서 북한이 그 공격 코드 그런 그 불량 코드를 겠다가 이 악성 코드를 서울 메트로의 그 서버에다 넣었느냐 침해했냐 이건 문제인데 설명에 따르면 어떤 한 무책임한 안보에 무책임한 직원이 악성 코드가 삽입돼 있는 서버 연결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컴퓨터가 감염되니까 이것이 해산의 전체 서버 연결하고 그것이 4천 몇 대 또 퍼졌다 이건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보가 보안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면 이건 정말 타 기관에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번 중요한 기관들의 이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취약한 것이 우리가 군사 공격에 대비해서 60만이 넘는 군사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경제에 대비해서 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사이버 공간의 공격에 대해서 그 있을 수 있는 피해는 이거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군에도 사이버 사령부라고 해서 최근에 생겼습니다만 그게 뭐 불과 한 500명 정도. 또 그 500명이 다 사이버 하는 사람이냐? 대부분은 또 행정원이에요, 행정원. 그게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실제 이제 요원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은 이 사이버 사령부는 군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데 국정원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 맡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참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이 적어요.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군도 한 중장급 이상의 군단급 이상의 어떤 그 사이버 사령부가 있어야 되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사이버 관련 인원을 대폭 늘려서 정말 확실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